지배받는 자들은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충성도가 올라가요. 내가 누군가한테 권력을 위임함으로 인해서 그 위임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환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요. 다음에는 내가 위임했던 사람이 이번엔 정권을 못 잡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위임하는 저 사람이 정권을 잡겠지 하고 또 참으면서 살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이 한꺼풀 더 들어가는 대저택 반상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저택 반상회 안건은 권력입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두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K종교학술 확산연구소 이호영입니다. 권력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 팔을 목에 겨누고 내 말을 들어 했을 때 말을 들은 건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이 아니잖아요. 권력에는 뭔가 원천이 나오는데 그 원천으로 상대방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의 원천이 증폭되어서 상대방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사자들도 그 권력의 원천이 증폭되어서 상대방을 조금은 마치 꼭두가시처럼 자동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권력은 직접적인 힘에 의해서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작동하는 원리는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위계 질서에서 움직이고 어떨 때는 공포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권력이 실질적으로 내가 권력을 쥐는데 근원이 된 행위를 중단한 다음에도 얼마나 권력이 오래 가느냐도 달라요. 그런데 그 권력이 역사와 정당성과 권위의 힘을 잇게 되잖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권력은 내가 권력 행위를 하지 않아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굴러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있는 거지. 맨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먹을 거 떠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내 말을 듣게 해서 맨날 내가 하는 거에 의해서 굴러간다. 그거는 권력이 아니죠. 그거는 내 노동이 이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력은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보다 팽창되고 과장된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만큼 손을 움직였는데 이만큼 움직이면 재미가 없거든요. 요만큼 움직였는데 이만큼 움직여야지 재밌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소위 권력의 맛에 빠지게 되는군요. 네, 어떤 사람이 처음 대기업의 회장이 됐대요. 네. 그러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했대요. 야, 이 색깔 되게 좋으네. 그랬더니 온 회사가 전부 그 색깔로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요. 권력을 쥐면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 권력을 쥐면요, 이제 보통 권력을 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하고 이제 약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거든요. 예, 그렇게 변해가면서 결국에는 보통은 비극적인 결말로 엔딩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원장님 초심을 잃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에 취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이나 심리 상태인 걸로 봐야 할까요? 그거는 보통 권력을 쥐게 되는 경우가 계통을 밟아서 오는 경우에는 별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국무총리가 비참하게 되는 경우 보셨어요? 그렇죠. 없죠. 없죠. 네, 네. 장관도 별로 비참하게 안 돼요. 장관이 보통 계통을 겪어서 몇십 년간 일을 했다면 비참하게 되는 일은 죄송하지만 선출직이랑 거저 생긴 권력에서 생겨요. 왜 선출직은 그렇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요, 내가 어느 대기업 사장이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이미 남이랑 부딪히거나 내가 몰락할 요소가 생기잖아요. 대기업 사장까지 못 가요. 과정에서 날아가요. 근데 선출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선출이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선출직이 됐을 때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선출직이 된 다음에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요. 자기가 선출직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도 됐어요. 선출직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신문에 이름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잖아요. 나 천년만년 그렇게 살았어도 별로 문제 안 생겨요. 동네 파출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만큼 그게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신화 중에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과거를 치고 제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그냥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원래 왕자 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혹은 왕자 땐 왕위는 보통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받지요. 네.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하던 거 왕이 되고 전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결국 권력이 안 좋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권력을 누리게 되면은요, 처음에 가지게 되는 힘보다 점점 커다란 힘을 누리게 돼요. 처음에 당신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호미의 수준인데 나중에 당신이 크게 되면은 커다란 당신 말이 나처럼 움직인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 힘이 커지니까 그게 이만큼 상대방을 휘젓게 되면서 남들한테는 이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특유의 그 성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용이 네. 된다라는 걸로. 그래서 권력자는 보통 져서 그거를 뺏길 때 끔찍하게 됐지요. 우리는 몇몇 끔찍한 권력자만 생각하지요. 제명을 다 마친 권력자들은 다 행복하게 살다 잘 죽었어요. 권력자의 대부분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원하죠. 저는 초심을 굉장히 반대자거든요. 초심 뭐 반대자. 초심을 뭐 지켜라 그러는데 초심이라는 거는 대부분 굉장히 맨 처음에 그걸 할 때 드는 마음은 굉장히 고의 에너지 상태로 피곤한 상태예요. 맞아요. 왜 그 짓거리를 왜 해요? 어느 정도 익어지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세팅할 때는 굉장히 고에너지에 힘들고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초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능숙하게 이 시스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미질을 했는데 그 낫지를 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면 이 효과에 맞는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사회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초심 가지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잖아요. 개구리는 올챙이 때를 잊어야지 개구리가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이제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네 말로 약간 세비한 사람들이 잘하더래요. 아하. 왜냐하면은 상황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도 하고 그래서 양심과 원칙론자들이 대통령을 해도 잘 된 법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가장 얘가 지미 카터예요. 잘 안 됐어. 네.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을 계속 밀어붙였을 때도 그게 좋은 쪽이든 잘 안 되더래요. 그러면은 누가 잘 됐냐? 클린턴이 대표적인 예래요. 클린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결함이 많지만 결국은 클린턴이 했었을 때 굉장히 잘 세비하게 요리조리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은 약간은 야비하고 비겁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을 굉장히 잘 굴러간대요. 그 권력이라는 거는 누군가 나 대신 내가 대주는 거.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신하가 어떤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을 그래 사실이 재미가 없구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구를 찾게 돼요? 우리는 트럼프를 찾게 되죠. 뻥쟁이.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뭉갠 팩트가 3만 몇천 개라 그러는데 그 기자들이 다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뻥으로 계속해서 팩트를 밟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관자 같은데 관자라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쓴 책에 보면 간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간신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황제한테 백성의 비참한 삶을 얘기해요. 이 비참한 삶은 저 새끼들 때문이야. 우리가 저 새끼들을 죽일게요. 그럼 황제가 비참한 삶에 눈물을 흘리고 아 진짜 가슴 아파하다. 그래 저 새끼들 죽여. 그러면 얘는 이다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간신들보다 간신과 왕의 관계, 간신과 왕의 커뮤니케이션. 우리 커뮤니케이션 왕은 간신한테 자기를 실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간신은 딴짓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걸 간신이라고 그러고 나쁜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너와의 타협점 안에서 이거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림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간신의 그림보다는 배신자의 그림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신의 관계가 우리는 군신하면 충으로 묶이는데 네.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봉건이다 보니까 계약의 관계가 있다 보니 여기선 충을 어긴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계약을 어긴 게 되다 보니까 이 간과 이제 배신의 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신의 특징이 뭐냐면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간신들은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맞아요. 선입견이 선입견이 전혀 없어요. 예, 누구에 네. 대한 선입견이 없이 얘가 나한테 이익을 줄 것인지 불이익을 줄 것인지 진짜 순수해요. 이것만 계산을 딱 해요. 간신이 순수하다고요. 예, 순수하죠. 간신들은 딱 자기 계산만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와이 대저택님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보수당을 지지하는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에 관심 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줄 것인지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순수한 순수한 거군요. 거죠. 네, 엄청 돈에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예, 예. 돈 이외에 다른 거. 순수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하. 순수는 그 성질만 있는 거예요. 네. 순수하게 악할 수도 있고
순수하게 선할 수도 있어요. 악한 것에도 순수가 붙일 수 있다. 예, 예. 그래도 그거를 갖다 절대악이라고 하는데 원래 순수악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순수는 착한 거에만 있으니까 절대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남기다가 보면은 독성만 순수하게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독성이 없어진 물도 순수하게 남는 거예요. 물이 순수하게 남기 위해서는 독이 순수하게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이익에만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거를 순수한데 순수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단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네.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적이 없다. 친구도 없고 적도 없어요.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친구고 이익을 안 주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다가 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고 임기응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딱 그런 인간들. 어떻게 보면 군자라는 놈이 사실은 간신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간신이 망하게 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망해요? 권력을 탐하면 망해요. 간신은 계속 간신답게 굴어야 돼요. 네, 그렇죠. 2인자나 3인자. 그러면서 간신은 간신답게 굴고 이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디에 붙을까를 계속 생각해야지 간신이 살아남거든요. 근데 간신이 좀 하다가 보면은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때 간신이 망해요. 그러니까 간신은 간신의 한계를 지켜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무리를 보잖아요. 아 사자 무리 안에서 사자가 사냥을 하러 가잖아요. 네. 누가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맨날 가서 열심히 사냥하는 사자는 그 죽을 때까지 계속 사냥만 하더래요. 아하. 그런데 사냥 안 하고 뒤에 가서 같이 얻어먹고 묻혀가기만 하는 사자들은요, 끝까지 사냥을 안 하더래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사자무리를 관찰했는데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자는 끝까지 열심히 일하고요. 계속 놀고 먹는 사자는 끝까지 놀고 먹더래요. 이거 굉장히 익숙하네요. 우리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가요사들. 그대로 대입해 보면. 네. 뭔가 하면은 결국은 간신은 임금을 움직여야 되죠. 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돈도 제일 많지요. 네. 간신이 임금님한테 돈을 주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간신이 임금을 움직이는 건 말이거든요. 그런 그 말을 해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신과 임금은 같이 잘 만나야 돼요. 귀가 남의 말에 잘 넘어가는 왕과 남의 말을 잘 넘기는 간신이 만나야 되죠. 아, 그것도 조합이 좋아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그 간신 중에서 제일 좋은 간신이 임금이 듣기에도 이상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임금을 갖다 임금의 권력을 이용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0에서 30의 진실이 있어요. 네. 70에서 80의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짓말은 뭔가 하면은 간신이 움직일 때 팩트는 진실이에요. 의도는 가짜를 부어 넣어요. 아하. 거기에 보통 임금은 넘어가요. 보통 천장조사라면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권력자의 옆에 붙어서 권력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진실이 같이 움직일 때 권력자가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요, 이제. 작금의 대한민국의 권력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권력은 지배하는 자의 심리적 수요가 있고요. 지배받는 자의 심리적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은 좋으면서 나쁜 점이 있어요. 권력의 나쁜 점, 지배받는 자한테 너무 커다란 피해가 가요. 권력의 좋은 점, 권력이 공고할 때는 안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관여하게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누군가 권력이 바뀌고 권력을 차지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커다란 항공모함 같아요. 커다란 항공모함은 오른쪽 왼쪽으로 본인을 움직이고 싶고 움직인다고 하지만 동서남북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이니셔티브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급속한 그런 게 오지 않아요. 권력을 누가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자를 몇 퍼센트를 하느냐예요. 근데 다들 꿈꾸지요. 뭐를 꿈꾸냐? 이자 올리지 않으면서 물가는 잡는다는 환상을 버리지 못해요, 다들. 권력에 지배받는 자의 심리적 수요가 있는 거예요. 지배받는 자들은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충성도가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권력을 위임함으로 인해서 그 위임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환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요. 그러면서 꿈꿔요. 다음에는 내가 위임했던 사람이 이번엔 정권을 못 잡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위임하는 저 사람이 정권을 잡겠지 하고 또 참으면서 살아요. 그게 이 권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권력의 심리적 구조인 거지요. 그래서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권력이 돌고 돌고 돌아서
안정성을 가져오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 책에서 보면 어떠한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개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군주 때, 어떠한 독재자 때, 어떠한 권력자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억하고 뭔가를 바꾸고 내가 이 교과서에 아니면 역사에 내 이름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작은 거 하나 정도 해나간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내가 이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권력자로서 권력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말대로 우리가 동물같이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만인 대 만인이 싸우고 있고 만남하고 만녀가 싸우고 있고 만 늙은이하고 만 젊은이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와도 바뀔 건 없어요. 세상은 해체됐고 그 해체된 세상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여기서 더 위에 올라가면 조금 더 권력이 높아지고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적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얘기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저희천 절대로 어디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을 뽑느냐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을 뽑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예산안을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대통령은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국회가 만든 예산안은 국민이 그의 국민투표로 찬성을 하지 않으면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예산안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때 그거는 국민투표로 그의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 월급 못 받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예산이 적자가 나면 어떡하지? 국채를 발행한다는데 결국은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에요. 결국은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면서 돈의 흐름을 갖다 정치권이 갖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위임한 게 아닌데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절대로 세금이 줄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정치가 잘못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 되면은. 그 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되찾아와야 돼요. 아무리 뭐를 많이 뽑고 해도 그냥 돈을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네, 오늘 권력이라는 안건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신박한 안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